모든 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길었던 한 주를 보내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한 주는 혼조세 속에서 그대로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테마나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했던 한 주였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긴 조정 기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정말 또 실패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를 정리해드리고 또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주식의 유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8% 하락했네요.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 정리해 보시죠. 단연 진단키트와 OTT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키트 테마는 저희 주토피아에서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줬던 테마인데요. 그리고 OTT 테마는 어제 홈스쿨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에 커다란 상승이 나와줄 타이밍인데요. 오늘도 그 이유와 공략 가능한 종목들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상승을 가져갈 만한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충전소 테마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정말 반도체 종목들의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전기차 테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과연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저희가 분석해 볼 테고요. 또 종목들도 숨어 있으니까요. 주토피아 역시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분인데요. 진짜 이게 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진매트릭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익률의 고공행진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10거래일 만에 82%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까지 10거래일 동안에 이어진 지금 기적인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종목 공략을 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면 꼭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보시면요. 우린 BTS가 107%고요. 이제 진매트릭스가 82%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에너지 65%,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수익을 내줬고 그 규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가 괜히 주식의 유토피아가 아니죠. 저희 주토피아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 방송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각각의 테마 안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자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한 이 로드맵 보내드립니다. 진단키트, OTT, 반도체, 전기차 충전소 로드맵 보내드리고요. 또 둘째로 주식 기초자료 11강 캔들의 모형편도 보내드립니다. 주식 기초 다지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한 주간 시장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주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자료들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길었던 한 주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홍주원 전문가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죠. 네, 금요일인데 오늘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환율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좀 괴롭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주토피아에서 이러한 혼조세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 경제는 글로벌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실시간 전략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종목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니까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준 것 같긴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좀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뭐 지금 세계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좋진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중국 역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0.4%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데요. 사실 이 수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 중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중국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미국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좀 늘어갔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속에서 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좀 감원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이런 게 고용 쇼크로까지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오늘 장중에 1,320원 정도를 돌파를 시켜줬는데 이게 이제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3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2008년도, 2009년도에 네. 있었던 이제 금융위기 그 당시 정도로 환율의 격차가 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울트라 빅스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울트라 빅스텝이 금리를 100bp 즉 1% 정도 올리는 네. 것을 보고 이제 울트라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울트라 빅스텝이 시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못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러한 또 기조를 연준에서 계속 이제 바꿔왔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바꾸고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시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든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상회를 한다든가 물가 쇼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쇼크 그리고 고용 쇼크까지 뭐 겹쳐지는 이 판국에 네.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학습 효과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울트라 빅스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오랜만에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래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해줬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매도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죠. 여전히 전망을 좋게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시장에 좀 활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환율이
잡히기까지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즉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증상이 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이 금리 역전이 되는 순간 환율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즉 국내에서 우선은 이 미국의 울트라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네네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할 게 아니라 선제 조건으로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권 초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죠, 현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조금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늦춰지게 되면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350원에서 8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네. 급등장세를 바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네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요번 주 차트를 보시자면요. 요번 주 차트가 딱 제가 이제 써놓거드리면 요렇게 지금 박스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캔들이 5개면은 일주일이죠. 자, 5개의 캔들만 보시면은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캔들만 제가 박스를 쳐드리자면은 굉장히 잘 버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박스를 왜 쳐드린 거냐면요.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악재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요. 시장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금리 또한 울트라 빅스텝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또 공포심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13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환율 부담까지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악재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였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급락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폭락 수준으로 그렇죠.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거는 자,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5개의 캔들을 보시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캔들이죠.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악재를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크게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걱정 마라. 이게 매를 먼저 맞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먼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나 강력한 상승, 즉 탄력 있는 상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점진적으로 상승은 나와줄 테니. 다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거 딱 하나가 있다. 뭐냐? 바로 울트라 빅스텝. 요거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줘서 다음 주 시장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무턱대고 접근했다간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거기에 또 맞는 대응을 해봐야겠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근데 지수는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설레었던 부분이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6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하루에 5%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도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고 네.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금 무역 그 경상수지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그 몇 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8% 이상의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업종에 즉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은 당분간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만큼이나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네. 다만 일부 증권가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업종이 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왜 나온 이야기냐면은 이제 윌스트리트 그러니까 즉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뭐 어찌돼 보면은 미국의 대형 네네.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금융사들이 있는데 디램에 대한 전망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죠? 이 디램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비메모리 쪽의 수요가 음.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찌 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디램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디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디램부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디램의 3분기 전망,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전망 그리고 내년 1분기 전망을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우려가 같고요. 그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올해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질 뿐이지 재작년에 비해서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지금 현재 좋은 상황에서 최고 베스트의 컨디션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사실 과거에 빗대어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어느 선상에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비교를 지금 최고치에 하는 경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빗대어 지금 수치를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오늘 좋았죠. 하이스키 하이닉스 좋았습니다. 근데 이 오름세를 뭐 연일 보일 수는 없어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분석을 잘 해드렸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거의 뭐 삼성전자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데요. 제가 가격대를 너무 잘 잡아주셔서. 삼성전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5만 네. 5천 원까지 조정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던 바가 있고요. 6만 원 깨지면 5만 5천 원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주토피아 통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네네. 자, 6만 원 깨지니까 5만 5천 원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시 6만 전자를 회복을 해줬는데 제가 6만 원이라는 수치를 왜 이야기 드렸을까요? 6만 원이 바로 저항대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 자, 근데 저항대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항대가 깨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해드렸던 것 첫 번째. 자, 지지와 저항이 차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 구간이었던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지지는 결국 뭐가 된다 그랬죠?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이 주가가 저항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은 저항이었던 지지. 구간은 뭘로 바뀐다 그랬죠? 지지 구간? 지지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6만 원의 지지 라인에서 이 지지 라인이 하회 돌파되는 순간 이 지지 라인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았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6만 원이나 5만 7천 원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요 구간만 잘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7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을 해줄 거고요. 7만 원 전자까지 회복을 해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1년 이내로 저는 회복을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또 뭐 1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예, 근데 이제 뭐 네. 삼성전자니까 그 정도 기간을 좀 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는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를 7만 2천 원까지 1년을 내가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 맞아요. 네, 20% 네.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배당. 그렇죠. 배당 수익률과 20%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단 1년 만에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형주를 대형주답게 투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대형주를 중소형주, 급등주, 잡주처럼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형주는 네. 부동산처럼 투자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투자를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괜찮은데 나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더 매력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까요? 그것도 빠르게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즉 중간에 있는 이 중형주가 굉장히 매력 있는 오.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반도체 D램 산업에 있어서는 월가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걷어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에는 지금 충분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중형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